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인데요. 폭행 영상이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청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는 이주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백영숙 참 좋은 다문화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 사건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 충격적이고요. 네, 이 땅에 와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조금 미안하고 네. 또 더 심하게 표현하면 좀 빚진 마음이 든다, 죄진 마음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건은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 사건이 전남 영암군에서 발생을 하긴 했지만 사실 부산에도 많은 이주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공개되지 않은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가장 큰 사건은 2010년도 네,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 사하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20살짜리 베트남 처녀가 한국에 시집 온 지 일주일 만에 네, 남편하고 싸우다가 흉기에 맞아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정말 예, 그 사건 이후로 또 양산에서도 작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사건이 일어나네요. 예. 이런 것처럼 다문화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들 이게 언어 아니면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이런 폭행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이유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 시작된 거잖아요. 문화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혼 이주 여성을 나의 배우자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돈을 얼마를 주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 사람이 네,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도 너는 돌아갈 수 없어. 넌 한국에서 살고 싶잖아 라고 하는 배우자들의 마음이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반자라는 인식이 좀 먼저 좀 남편들에게 이렇게 좀 심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주 여성의 인권이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따거나 또는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신원 보증 제도라고 해서 남편이 서류상으로, 종이상으로 이 신원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모든 절차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보완이 돼서 종이 서류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한국에 와서 2년 동안의 남편과 거주 기간을 지내고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 관문인 면접 시험을 보러 갈 때는 남편과 동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고 남편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혼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받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혼하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문화 이주 여성 가해자 대부분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입니다. 국제 결혼에 앞서서 혹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네.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국제 결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3시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7개 나라에 국한이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입국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3시간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체류 기간을 길게 받거나 또는 이제 조기에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좀 더 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편들뿐만이 아니라 네.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뿐만이 아닌 예, 우리 모두 이 선진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 이해의 이런 교육, 네, 가족들 모두가 그래서 다문화에 관한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고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최근에 또 뭐 카카오톡이나 뭐 유부남이었을 때 만났다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사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좀 봐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유부남이었다, 불륜이었다,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뭐 국적을 주면 안 된다, 이혼하고 돌아가라, 뭐 이런 많은 또 댓글들도 달고 또 청원도 역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가정폭력에 합리화되는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뭐 불륜이고 이런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폭력이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 그거는 논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